결론은 뭐냐면은 분자의 파동 함수는 이런 형태를 띌 거예요. 얘는 전자의 좌표고 얘는 핵의 좌표야. 근데 얘를 갖다가 근사적으로 두 함수에 곱으로 놓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전자의 상태를 나타내는 파동 함수, 그 다음에 핵의 상태를 나타내는 파동 함수. 그리고 얘를 갖다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은 이제 분자 오비탈이라고 부르죠. 분자 오비탈은 R을 파라미터로 갖고 있기 때문에 원자핵의 위치가 달라지게 되면 모양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제 요 분자 오비탈에 대해서 배울 텐데, 여러분들 책에 보면은 가장 간단한 분자인 H2 플러스의 분자 오비탈이 이제 그려져 있어요. 자, 원자에도 원자 오비탈 이름이 있잖아요. 1s라든지 2p라든지. 분자 오비탈에도 분자 오비탈의 이름이 있어요. 약간 복잡해. 얘는 몇 부분으로 구성이 되냐면은 네 부분으로 구성이 돼요. 이렇게 네 부분으로 구성이 돼요. 먼저 가장 쉬운 부분이 이쪽 부분인데, 이쪽 부분에는 게라데의 약자인 G하고 음게라데의 약자인 U자가 들어가. 그 다음에 여기 머리 부분에는 아스트랙이 있는 오비탈이 있고 아무것도 없는 오비탈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뭐가 들어가냐면은 시그마라든지 파이라든지 델타라는 이제 문자가 들어가요. 근데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냐면은 어터밍 오비탈의 이름이 들어가요. 그래서 차례대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그 책에 보면은, 여러분들 책에 보면은 어떤 오비탈을 보시면은 원파이 지스타 오비탈하고 원파이 오비탈. 원파이 지스타 오비탈이라고 하는 놈하고 원파이 루 오비탈을 보도록 할게요. 원파이 지스타 오비탈은 어떤 모양이냐면은 여기 핵이 이렇게 있거든. 두 개의 원자 핵이 있고 파동함수는 이런 거야.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분자 오비탈을 갖다 우리 원파이 지스타 오비탈이라고 불려요. 반면에 원파이 오비탈은 어떤 모양이냐면은 이제 이런 모양을 우리가 원파이 오비탈이라고 불려요. 두 개를 더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그 다음에 3 시그마의 스타 오비탈. 그 다음에 3 시그마 G 오비탈을. 자, 3 시그마 오비탈은 어떤 모양이에요? 이런 모양이에요. 핵은 여기 있어. 그래 3 시그마 G 오비탈은 여기 있어. 여기 원자예요. 자, 먼저 앞에서 봤던 오비탈 한번 보자. 자, 이 오비탈에서 이거 게라데 오비탈이잖아요. 게라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은 우함수냐 기함수냐를 나타내주는 거는 여기가 두 개의 원자가 있으면은 동행 이원자 분자라고 그러면은 여기 원점이 생기겠죠. 원점에 대해서 대칭시키게 되면은 마이너스가 마이너스로 가고 플러스가 플러스로 가죠. 쉽게 말하면 우함수예요. 우함수일 때 우리가 보통 게라데 함수라고 표현하고 G를 붙여. 반면에 얘는 운게라데 함수야. 왜 그러냐면은 얘가 원점이라고 그러면 플러스가 어디로 가냐면 대칭시켜주게 되면은 마이너스로 가기 때문에 부호가 바뀌어요. 그래서 얘를 운게라데 오비탈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여기는 쉽게 말하면 G나 U는 게라데 오비탈, 운게라데 오비탈이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아스테릭자가 붙어있는 오비탈이 있고 아무것도 없는 오비탈이 있죠. 자, 아스테릭자가 붙어있는 오비탈은 어떤 오비탈이냐면은 노달 플레인이 있는데 파동함수가 제로가 되는 플레인을 노달 플레인이라고 부르죠. 노달 플레인이 있는데 노달 플레인 있다고 해서 아스테릭자가 붙는 것이 아니고 그 노달 플레인이 두 원자 사이를 갈라야 돼. 원자가 이쪽에 있잖아요. 사이를 가르는 노달 플레인이 있으면 그걸 아스테릭자를 붙여요. 자, 여기도 노달 플레인이 있거든요. 여기 노달 플레인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그렇다고 아스테릭자를 안 붙였죠. 왜 그러냐면은 아스테릭자가 붙기 위해서는 노달 플레인이 어디를 지나야 되냐면은 두 원자 사이를 지나야 되는데 이 노달 플레인은 원자 사이를 지나는 노달 플레인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아스테릭자를 붙이지를 않아요.
두 번째를 한번 볼까요? 자, 얘는 운게라드 오비탈, 얘는 게라드 오비탈이 왜 그러죠? 여기 있던 놈을 원점에 대치시켜주면 플러스로 가버리잖아요. 부호가 바뀌는 오비탈이. 그래서 얘는 운게라드 오비탈이에요. 반면에 이 오비탈은 플러스가 플러스로 가죠. 마이너스가 마이너스로 가는 오비탈이기 때문에 게라드 오비탈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얘는 안타이 번딩 오비탈, 아스텍체가 붙어 있어. 왜냐면 노달 플레인이 있고 그 노달 플레인은 두 원자 사이를 가르고 있기 때문에 얘는 아스텍체가 붙은 오비탈이에요. 반면에 얘는 노달 플레인이 두 원자 사이를 가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무 표시도 없어요. 자, 아스텍체가 붙어 있는 오비탈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안타이 번딩 오비탈이라고 불러요. 반면에 아무것도 없는 오비탈을 우리가 보통 본딩 오비탈이라고 불러요. 자, 왜 이런 말이 나왔냐? 우리가 예전에 수소 분자의 공유결합에 대해서 얘기했었잖아요. 3장에서. 그때 공유결합 형성이 되기 위해서는 전자가 어느 위치에 위치 분포하고 있어야 되냐면은 이 가운데 두 원자 사이의 전자가 분포해야 공유결합이 형성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근데 전자가 가운데 있지 않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바깥에만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 경우는 결합이 형성이 될 수가 있지만 이 경우는 어떻게 돼? 가운데 전자가 없기 때문에 두 개의 원자핵이 서로 마주 보게 돼요. 그럴 때는 두 원자핵끼리 청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결합이 형성이 될 수 없다고 했죠. 바로 이 케이스가 어디에 해당하냐면 이 케이스에 해당해요. 여기에 전자 그룹이 없다는 거예요. 노달 플레인 있다는 얘기거든요. 전자 그룹이 없다는 얘기. 바로 이 케이스라는 거지. 이 케이스가 바로 이 그림의 상이라는 케이스예요. 그래서 노달 플레인이 원자 사이에 존재하게 되면은 결합을 방해하는 오비탈이라고 해서 본딩 오비탈이라고 불러요. 안타이 본딩 오비탈이라고 불러요. 반면에 전자 구름이 가운데 몰려 있으면 그러면 여기에도 인력이 발생하고 여기도 인력이 발생하면서 결합 형성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오비탈을 본딩 오비탈이라고 부르고 바로 이런 케이스라는 거죠. 파동 함수를 제곱해 주게 되면 전자 구름의 분포가 나오잖아요. 이거는 가운데 전자 구름이 많이 모여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얘는 본딩 오비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노달 플레인 이 원자 사이를 가르느냐 안 가르느냐로 본딩 오비탈과 안타이 본딩 오비탈.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여기도 가운데 전자 구름이 없기 때문에 핵이 마주 보게 돼요. 그래서 얘는 안타이 본딩 오비탈이고 여기는 전자 구름이 모여 있기 때문에 본딩 오비탈이라고 불러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파이가 들어가 있죠. 여기는 시그마가 들어가 있어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원자 오비탈에서 S 오비탈, P 오비탈, D 오비탈과 비슷한 역할을 해줍니다. 여기 시그마 파이 델타는 원자의 S 오비탈 있잖아요. P 오비탈이 있고 D 오비탈이 있죠. 정확히 같은 의미는 아니지만 얘랑 상응하는 이름이에요. 자, 원자에서 SPD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가분동량의 크기를 나타내는 양자수를 나타내잖아요. S오비탈은 L이 0인 오비탈이고 P는 뭐 1, 그런 식이 되잖아요. L을 알게 되면 우리가 뭘 알 수가 있죠? 가분동량의 크기를 알 수가 있어요. 그죠? SPD를 알게 되면은 이 전자의 가분동량의 크기가 얼마구나를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원자인 경우에는 가분동량의 크기만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또 뭐를 알 수가 있냐? ML이라는 양자수가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또 뭐를 알 수가 있냐면은 가분동량의 지축 성분값까지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원자인 경우에는 가분동량의 크기도 알 수가 있고 가분동량의 지축 성분 방향까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분자는 안 그래요. 분자는 이 시그마 파이 델타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가분동량의 지축 성분값이 얼마인지 의미하는 거예요. 시그마 오비탈은 가분동량의 크기가 0인 오비탈을 우리가 시그마 오비탈이라고 해요. 근데 파이 오비탈은 가분동량의 지축 성분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H 바 값을 갖는 놈을 파이 오비탈이라고 부르고 델타 오비탈은 플러스 마이너스 2H 바를 갖는 오비탈을 우리가 델타 오비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한 가지 질문은 뭐냐면은 원자인 경우에는 가분동량의 지축 성분은 물론 가분동량의 크기까지 알 수가 있었거든요. 원자인 경우에는.
근데 분자인 경우는 그렇지가 않아. 분자인 경우에는 가군 논량의 지축 성분값은 알 수가 없어. 크기는 알 수가 없어. 지축 성분만 알 수가 있어. 자, 이게 왜 그러느냐? 약간 심오한 뜻이 있어. 왜 그러냐면요. 설명이 조금 길어질 텐데, 예를 들어서 1차원이에요. 1차원이 X축. 포텐셜이 없다라고 해봅시다. 근데 어떤 입자가 플러스 S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해봅시다. 포텐셜은 0이야. 그럼 어떻게 되죠? 얘는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죠. 일정한 속도. 다시 말하면 얘는 운동량이 안 바뀌어요. 포텐셜이 없는 상황에서 입자가 움직이고 있으면은 얘의 선형 운동량은 바뀌지가 않아. 그걸 어려운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은 선형 운동량이 보존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예를 들어 포텐셜이 제로가 아니고 포텐셜은 있어. 근데 상수야. 안 바뀌어. 그러니까 얘가 포텐셜이 이렇게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래도 얘는 운동량은 바뀌지가 않는다. 포텐셜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수가 돼버리면은, 다시 말하면 포텐셜을 X축으로 병질 운동시킨다고 하더라도 포텐셜이 안 바뀌죠. 그죠? 그럴 때는 뭐가 보존되는 걸 보일 수가 있냐면은 선형 운동량이 보존되는 것을 보일 수가 있어요. 얘가 왜 보존되냐면은 어려운 말로 이 포텐셜이 어떤 대칭을 갖고 있냐면은 병진 대칭을 갖고 있을 때. 병진 대칭이라고 하면 포텐셜이 오른쪽으로 병진 운동하더라도 포텐셜이 바뀌지 않는 경우에는 뭐가 보존이 되냐면은 서적 운동량이 바뀌지가 않아요. 보존된다. 예를 들면은 하모닉 오실레이터는 어떠죠? 하모닉 오실레이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운동량이 계속 바뀌죠. 얘는 여기는 속도가 제로잖아요. 이건 속도가 맥시멈이 되죠. 각 지점마다 어떻게 되죠? 포텐셜이 바뀌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량도 계속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운동량이 보존되기 위해서는 무슨 요건이 필요하냐면은 포텐셜이 병진 대칭성을 보여야 돼요. 자, 이건 1차원 얘기고요. 3차원으로 한번 넘어볼게요. 핵이 원점에 있어요. 그 다음에 전자가 이렇게 돌아가요. 이 전자도 포텐셜을 느끼고 있거든요. 근데 이때 이 전자가 느끼는 포텐셜은 어떤 대칭성을 갖고 있냐면은 구형 대칭을 갖고 있어. 다시 말하면 세타와 파이에 대해서 각도를 바꿔준다고 하더라도 포텐셜이 바뀌지가 않아. 얘는 전자 같은 경우. 얘도 그래서 어떤 물리량이 보존이 돼. 바뀌지가 않아. 어떤 물리량이 안 바뀌냐면요. 얘는 가분동량이 보존이 돼. 포텐셜이 세타 파이에 대해서 바뀌지가 않을 때는 뭐가 안 바뀌냐면은 보존이 되냐면은 가분동량이 보존되는 것을 보일 수가 있어요. 가분동량은 크기도 있지만 방향도 있잖아요. 그래서 원자인 경우에는 L이라는 양자수하고 ML이라는 양자수를 정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바뀌기 때문에. 이게 바뀌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바뀌면은 이런 양자수가 의미가 없어지겠죠. 계속 바뀌는 양이니까. 근데 안 바뀐단 말이야, 원자에는. 왜 안 바뀌냐면 포텐셜이 구형대칭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자인 경우에는 L이라는 양자수하고 ML이라는 양자수를 정해줄 수가 있고, 원자인 경우에는. 근데 분자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 원자이 하나 더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 원자는 더 이상 포텐셜이 구형대칭이 아니야 이제. 그러니까 가구논의 벡터가 보존되는 양이 아니야. 바뀐단 말이죠. 이원자 분자인 경우에는. 하지만 여전히 대칭성이 하나가 남아있어. 뭐가 남아있냐면은 세타에 대해서는 포텐셜이 바뀌지만 파이에 대해서, 파이는 뭐냐면은 지축방향 회전이거든요. 지축방향의 회전에 대해서는 여전히 포텐셜이 안 바뀌어. 여전히 대칭성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때는 뭐가 보존이 되냐면은 지축방향 회전에 대해서 포텐셜이 안 바뀌기 때문에 뭐가 보존이 되냐면은 가군동량의 지축성분값은 여전히 안 바뀌는 양이다. 그래서 분자인 경우에는 LG만 정해줄 수가 있는 거야. 얘는 안 바뀌기 때문에. 얘는 안 바뀌기 때문에 얘는 정해줄 수가 있다는 거야. LG 성분은. 그러나 크기는 바뀌기 때문에 얘는 이것에 대한 양자수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원자 분자인 경우에는 LG 성분만 얘기해 줄 수가 있다. 근데 여기는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차이는 뭐냐면 하나는 전자가 지축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회전했을 때 플러스라고 부르고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했을 때를 마이너스라고 불러요. 근데
이 전자가 지축을 중심으로 플러스 방향으로 돌던 마이너스 방향으로 돌던 에너지가 다를 이유는 없겠죠. 그죠? 그래서 에너지가 똑같아. 그래서 이온자 분자의 에너지 준위를 그려보면은 언제나 쌍으로 나와. 파이오비타는 언제나 두 개가 쌍으로 나와야 돼.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야. 근데 그 에너지는 같아야 됐다는 거죠. 도는 방향에 따라서 에너지가 다를 필요는 없기 때문에. 델타 오비탈도 마찬가지야. 델타 오비탈도 델타 오비탈이 아니고 델타 오비탈 바꿔라. 얘도 언제나 두 개가. 하지만 시그마 오비탈은 어떠죠? 시그마 오비탈 하나만 나와야 돼. 왜냐면 0이니까. 그래서 이온자 분자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 언제나 에너지 준위가 쌍으로 나와야 돼. 디제너러시가 2야. 언제만 제외하고 시그마 오비탈만 제외하고서는 언제나 쌍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파이에 대해서도 얘기했어요. 자, 그 다음에 원자 오비탈은 우선 얘기하지만 원자 오비탈은 어떻죠? 뭐를 파라미터로 갖는다고 그랬냐면은 R을 파라미터로 갖는다고 그랬어요. R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두 원자 사이 거리를 R이라고 부르는데 R이 달라지게 되면은 요 분자 오비탈의 모양이 달라져. 근데 내가 뭘 할 거냐면은 R을 갖다가 무한대로 늘렸을 때 요 분자 오비탈이 어떤 모양이 될지를 예측을 해보려고 해요. 자, 근데 먼저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R이 예를 들어서 뭐 1옥스럼 정도 떨어져 있다 그러면 분자예요. 근데 R이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될까? 얘는 분자가 아니고 이제는 원자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분자 오비탈에서 R을 무한대로 잡아 뽑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얘는 두 개의 원자 오비탈이 나오게 될 거예요. 왜냐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얘에서 이 R을 이렇게 늘리게 되면 어떤 오비탈이 나오냐면 이런 오비탈이 나와요. 이게 원자이고 이게 원자이고 되면 이런 오비탈. 이런 오비탈이 나와요. 두 개의 독립적인 2px 오비탈이 나왔거든. 내가 이걸 G축으로 잡을 거거든. 이걸 G축으로 잡아. 그 다음에 내가 이걸 갖다가 Y축으로 잡게 되면은 무슨 오비탈이 나온다는 거지? 결과적으로 2px 오비탈이 나온다는 거야. 원파이드 스타 오비탈에서 R을 무한대로 보내게 되면은 두 개의 원자 오비탈이 나와. 어떤 오비탈이냐면 2px 오비탈이 나온다.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얘를 R을 무한대로 뽑게 되면은 얘는 이게 원자 핵이라고 그러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2px 오비탈이 나오게 될 거라는 거죠. R을 무한대로 잡아 뽑게 되면. 반면에 이 오비탈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R을 무한대로 뽑게 되면은 여기도 두 개의 원자 오비탈이 나올 거예요. 얘는 어떤 오비탈이 나올 거냐면은 이런 오비탈이 나오겠죠. 얘는 이런 오비탈이 나올 거예요. 내가 이거 G축으로 잡는다고 그랬잖아. G축. 이 오비탈은 무슨 오비탈이죠? 2pg 오비탈이 나올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3시그마 스타 오비탈하고 3시그마 g 오비탈에서 R을 무한대로 보내게 되면은 어떤 어토믹 오비탈이 나오냐면은 2pg 어토믹 오비탈이 나온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3시그마 스타나 3시그마 g나 R을 무한대로 뽑게 되면은 2pg 오비탈이 나오는 건 맞아. 근데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 여기는 어떻죠? 여기는 나오는 두 개의 2p 오비탈이 부호 같아요. 같아요. 여기는. 반면에 여기는 어떻죠? 부호가 달라. 똑같이 2pg긴 하지만 여기는 부호가 다른 두 개의 2pg 오비탈이 나오고 여긴 부호가 같은 놈이 나오고 그게 큰 차이점이야. 근데 얘가 부호가 다른 게 나온다는 것은 쉽게 알 수가 있어. 왜 그러죠? 여기 가운데 뭐가 있어? 여기는 가운데 노달 플레인이 있기 때문에 부호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반면 여기는 어떻죠? 여긴 노달 플레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같은 부호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원파이드 스타나 원파이브나 R을 무한대로 보내게 되면 2px 오비탈이 나오는 건 똑같아. 근데 차이점은 뭐죠? 여기는 부호가 같은 것끼리 나와. 여기는 부호가 어떻게 되죠? 다른 것끼리 나와야 돼. 왜 그러냐면 여기 노달 플레인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까지 결론은 뭐냐면은 분자 오비탈에서 R을 무한대로 보내게 되면은 두 개의 원자 오비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얘는 근사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면 이걸 2px라 그러면 2px a 오비탈하고
2px 이걸 A 원자라고 그러고 이걸 B 원자라고 그러면은 이 모양은 따라서 근사적으로 뭐랑 같은 거죠? 2px A 오비탈하고 2px B 오비탈을 더해준 거랑 거의 비슷한 모양은 같지는 않지만 근사적으로 같다네요. 근사적으로. 얘는 어떻게 표현해주면 될까요? 부호가 다른 거니까 2pxa 빼기 2pxb. 얘는 부호가 다른 놈이 나오니까. 원파이드 스타 오비탈은 근사적으로 두 개의 어토믹 오비탈에 빼기, 얘기는 더하기로 만들어진다. 여기도 비슷한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여기는 어떻게 얘기해 주면 되나? 2pg 오비탈이 나오니까 2pga 플러스 2pgb의 근사적으로 표현해 주세요.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은 2pga 빼기 2pgb로 근사시킬 수가 있다는 근사시킬 수가.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뭐냐면은 여기 내가 부호를 여기는 플러스라고 그러고 여기 마이너스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부호는 바뀔 수가 있어요. 왜 바뀔 수가 있냐면은 내가 요 왼쪽에 있는 2pg 오비탈을 내가 지축을 요구로 잡고 이걸. 반면에 여기 있는 오른쪽에 있는 원자핵의 지축은 내가 이쪽으로 이렇게 잡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 식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 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 축이 싫어. 여기는 오른쪽으로 가고 이건 왼쪽으로 가자. 나는 이 축이 싫고 난 이쪽도 G축을 이렇게 잡을래. 그럼 어떻게 될까요? 플러스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부호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이 부호는 내가 G축을 여기 G축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부호가 달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호가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죠. 뭐가 중요한 거죠? 얘하고 얘가 같은 부호로 만나냐 다른 부호로 만나냐가 중요한 것이지 부호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부호는 여러분들이 G축을 어느 축으로 잡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부호가 중요한 것은 아니야. 중요한 것은 이 상대적인 부호가 다르냐 같으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어쨌든 내가 G축을 갖다가 나는 G축을 이쪽으로 잡을 거거든요. 나는 이쪽으로. 그렇게 되면은 3시그마 스타 오비탈은 2pga 빼기 2pgb가 되는 것이고요. 3시그마 G 오비탈은 2pga 플러스 2pgb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분자 오비탈은 결과적으로 원자 오비탈의 선형 결합으로 표현된다는 얘기. 그걸 말해주고 싶어.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분자 오비탈을 만들려고 하거든요. 분자 오비탈을. 분자 오비탈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 것이냐? 얘는 원자를 구성하는 원자 오비탈. 이런 식으로 분자 오비탈을 만들려고 한다. 분자 오비탈을 어떻게 분산시킬 것이냐? 원자 오비탈의 선형 결합으로 분자 오비탈을 만들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것과 관계돼서 예전에 얘기한 적이 있었잖아요.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어서 나온 해들이 있어. 무한히 많은 해들이 존재하겠죠. 근데 얘가 어떤 성질을 띈다고 그랬냐면은 컴플리트 시스템을 이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모의 함수를 갖다 준다고 하더라도 요런 것들에 선형 결합으로 반드시 표현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분자 오비탈인 경우에는 여기 어떤 오비탈이에요? 이게 어토믹 오비탈이에요. 어토믹 오비탈 여러분들이 잘 아는 1s라든지 2p라든지 그런 것들은 전부 슈레딩거 방정식 풀어서 나온 애들이에요. 이것들이라는 거죠. 이게 1s라든지 2p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 오비탈의 선형 결합으로 분자 오비탈을 표현해 줄 수 있다는 것이 앞에 얘기한 거랑 똑같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예를 들면은 익스포넨셜 x승은 어떻게 표현되냐면은 1 플러스 x에 2 팩토리얼 x제곱 이렇게 되는 걸 수학 시간에 많이 배웠잖아요. 이 항의 개수를 늘릴수록 어떻게 되죠? 2개항 썼을 때보단 3개항, 3개항 썼을 때보다 4개항 썼을 때가 점점 더 2x승이랑 가까워지잖아요. 근데 이 근세가 중요한 건 뭐죠? 많은 경우에 한 2개만 집어넣어줘도 x가 작을 때는 한 2개만 집어넣어줘도 충분히 2의 x승을 근사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근사가 중요한 거거든요. 보통 2개 정도만 집어넣어도 된다는.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분자 오비탈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는 어토믹 오비탈의 숫자를 늘리면 늘릴수록 점점 더 실제 분자 오비탈이랑 같아져요. 그렇다고 무한정 쓸 수가 없다는 거지. 많은 경우에
두 개 정도만 써더라도 충분히 분자 오비탈을 설명해 줄 수 있다는 게 바로 그런 얘기죠 지금. 요 3 시그마 지 오비탈을 두 개의 어토믹 오비탈을 표현해 준 거예요. 그죠? 두 개만 가지고서도 충분히 얘를 설명해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다른 오비탈을 점점점 집어넣어 주면은요. 점점점 얘랑 가까워질 텐데 많은 경우엔 두 개 정도만 집어넣어 줘도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는 두 개만 써서 충분히 몰레큘러 오비탈을 만들 수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두 개 가지고 부족한 경우가 있어. 세 개, 네 개를 추가시켜줘야 할 때가 생겨. 그 얘기는 이제 나중에 얘기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항을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좋다. 근데 보통의 경우는 두 개의 오비탈, 어떤 오비탈만 가지고서도 충분히 표현해 줄 수가 있는데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 두 개 가지고는 부족하고 더 많은 항을 집어넣어줘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근데 이 케이스는 R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만들어지는 어토믹 오비탈을 생각해 봤잖아요. 근데 나는 R을 무한대로 보내지 않고 0으로 보내겠다고 생각하죠. 0으로 보내. 0으로 보낸다는 것은 뭐죠? 두 개 핵이 그냥 합쳐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때도 뭐가 나올까요? 그때도 원자 오비탈이 나와야 돼. 핵이 무한대로 떨어질 때도 두 개의 독립된 원자가 나오지만 핵이 합쳐질 때도 마찬가지죠. 핵이 합쳐질 때도 그냥 원자 하나가 나올 거라는 거죠. 핵이 합쳐지면 어떤 오비탈이 나올 거예요? 요 핵이 합쳐지게 되면은 핵이 하나로 합쳐지거든요. 어떤 오비탈이 나오냐면은 이런 오비탈이 나와. 그 무슨 오비탈이죠? D 오비탈이 나오는 거죠. 원파이즈 스타 오비탈에서 R을 0으로 보내면 그때는 어떤 오비탈이 나오냐면은 그냥 D 오비탈이 나오는 거예요. 반면에 원파이 오비탈에서 두 핵을 합쳐주게 되면 어떤 오비탈일까요? 그냥 무슨 오비탈이 나오지? 얘는 P 오비탈이 나옵니다. 책마다 달라요. 어떤 책 같은 경우에는 R을 무한대로 보낼 때 나오는 어토믹 오비탈을 표현하는 책이 있는 반면에 R을 0으로 보낼 때 나오는 어토믹 오비탈을 표기하는 책도 있어요. 옥스토비 책은 R을 무한대로 보낼 때 나오는 어토믹 오비탈을 표기하게 돼 있어요. 어토믹 오비탈.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지금까지 결론은 뭐냐? 우리가 이제 분자 오비탈을 만들려고 하는데 어떻게 했다는 거죠? 분자를 구성하는 어토믹 오비탈의 선형 결합으로 분자 오비탈을 표현하겠다는 걸 결론이에요. 그걸 갖다 뭐라고 부르냐면은 HAO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한번 분자 오비탈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가장 간단한 분자인 H2 플러스를 한번 H2 플러스의 분자 오비탈을 만들려고 해요. H2 플러스는 수소 원자 두 개가 구성이 되어 있겠죠, 그죠? 얘가 1s 오비탈이고 여기가 1sp 오비탈.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 그때는 그냥 두 개 독립된 원자 오비탈이야. 근데 이제 이게 분자를 형성하기 위해서 가까이 다가오게 돼. 그러면 두 개의 원자 오비탈이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분자 오비탈을 만드는데 두 개가 서로 상호작용하면 두 개가 만들어져요. 두 개가. 하나가 뭐죠? 그것을 원 시그마 G라고 부르고 다른 하나를 원 시그마의 스타라고 부르는데 이걸 어떻게 근사시켜 주겠다고 얘를 1SA 플러스 1SB로 해주겠다. 얘는 어떻게 될까요? 1SA 빼기 1SB가 됩니다.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독립적인 두 개의 원자 오비탈이었었어. 그러다가 얘가 분자를 형성해서 가까이 다가오게 되면 두 개의 원자 오비탈이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새로운 두 개의 분자 오비탈을 만들어. 그게 원 시그마 스타고 원 시그마 G인데 걔를 어떻게 근사시킬 것이냐? 더해서 하나 만들고 빼서 하나 만들고. 이 오비탈은 어떤 모양일까요? 그냥 플러스가 됩니다.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돼서 여기가 뭐가 생기냐? 노델 플레인이 생기죠. 왜 이걸 본딩 오비탈이라고 부르고 얘를 아스테릭부터는 안타이 본딩 오비탈이에요. 얘가 왜 에너지가 더 높을까요? 아까랑 똑같은 얘기. H가 있는데 이 경우는 가운데 뭐가 있죠? 노달 플레인이 있다는 얘기예요. 가운데 전자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죠? 이런 케이스라는 거죠, 얘는. 가운데 노달 플레인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가운데 전자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 말은 전자, 핵하고 핵이 그냥 서로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반면에 여기는 두 개 플러스 합쳐지잖아요. 두 개 플러스 합쳐지니까 여기에 전자가 모이게 되는 오비탈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 인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안정화가 된다. 그래서 얘를 하나는 본딩 오비탈을 만들고 하나는 안타이 본딩 오비탈을 만든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많은 걸 설명해 줄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거 가지고 굉장히 간단한 모델이지만 자, 이거 내가 다시 한번 그려주도록 할게요. NSA, NSB인데 본딩으로 만들고 안타이 본딩을 만들어. 자, H2 플러스는 전자 하나 들어가나? 이렇게 들어갈 거란 이렇게. 이 가장 낮은 오비탈 중에 전자가 하나 들어갈 거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H2는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M1인데 전자가 두 개가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들어가면 될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 그러면서 질문 한번 해볼게. H2 플러스하고 H2 중에 어떤 게 더 강한 결합이 있냐 질문해 볼 수가 있어요. 똑같은데 뭐가 다르죠? H2 플러스 H2는 본딩 오비탈에 전자가 두 개가 들어가 있고 H2 플러스 오직 하나만 들어가 있거든요. 어떤 게 더 강한 결합이냐? H2가 더 강한 결합이에요. 왜냐면 본딩 오비탈에 결합을 안정화시켜주는 오비탈에 전자가 두 개씩이나 들어갔기 때문에 더 강한 결합이라고 부르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뭐를 정의하냐면은 본드 오더라는 걸 정의하는 거예요. 본드 오더는 어떻게 정의되냐면은 본딩 오비탈에 전자가 들어가면 플러스 2분의 1을 추가시켜줘. 그러면 H2 플러스의 본드 오더는 얼마가 될까요? 얘는 본딩 오비탈 전자 하나만 들었으니까 2분의 1 이렇게 됩니다. H2의 본드 오더는 얼마가 될까요? 1이 될 거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은 결합 길이를 비교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결합 길이. H2 플러스하고 H2의 결합 길이를 비교해보면 어떤 게 더 짧냐면은 H2가 더 짧아야 돼. 왜 그러죠? 결합이 강해지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결합이 강해지면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커지기 때문에 결합 길이가 줄어든다 그랬잖아요. 결합 길이는 얘가 더 짧아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결합 에너지를 비교해보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럼? 강한 결합이 더 큰 결합 에너지를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H2가 더 커야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간단한 모델이지만 쉽게 설명해 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근데 선생님 그 H2 플러스랑 H2랑 똑같은 분자 오비탈을 가진다고 할 수 있어요? 왜 달라야 되지? 똑같은 원자. 전자를 하나 넣으면은 준위가 그때 바뀐다고. 아, 약간 달라지겠지. 그러니까 네 말은 전자와 전자의 청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네. 달라질 수는 있는데 요 내려가는 것에 비해서는 그렇게 크게 달라지십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뭘 비교해 볼 거냐면은 자, H2에서 H2의 이온화 에너지하고 그러니까 원자의 이온화 에너지야. 얘는 분자의 이온화 에너지야. 두 개를 비교해 볼 거거든요. 어떤 게 클 것이냐? H2의 분자 이온 에너지가 더 커. 왜 그러냐면은 여기가 이제 백큐 레벨이고 백큐 레벨이라고 하면 뭐냐면은 전자가 핵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진 에너지 레벨이에요. 이온화 에너지라는 것은 뭐죠? H2 이온화 에너지는 여기 있던 전자를 여기로 올리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이온화 에너지겠죠. 이게 분자 이온화 에너지거든요. 근데 원자는 어디 있죠? 원자는 여기 있잖아요. 원자 이온화 에너지는 여기 있던 전자를 여기로 올리는데 필요한 에너지예요. 분자 이온화 에너지는 여기 있던 전자를 여기다 올리는데 필요한 에너지. 어떤 게 더 크죠? 분자가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얘도 설명해 줄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H2 플러스가 되면 또 어떻게 될까요? H2 플러스가 아니고 H2 마이너스가 되면은 전자가 더 들어가야 되죠. 어디 들어갈까 이제는? 이제는 안타이 본딩으로 들어가야 돼. 따라서 얘는 본도가 얼마가 될 거냐면은 다시 2분의 1 줄어들어야 돼. 그래서 본도가 어떻게 정할 거냐? 본딩 오비탈에 들어가면 플러스 2분의 1을 추가시켜주고 안타이 본딩 오비탈에 들어가면 결합을 방해시켜주는 오비탈이니까 빼기 2분의 1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얘는 H2-는 2분의 1이 될 거야. 하나만 더 해볼게요. 헬륨 다이몬은 어떻게 될까요? 헬륨 다이몬은 전자가 몇 개냐면 4개예요, 4개. 전자가 어떻게 들어가죠?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따라서 얘는 본도가 얼마가 돼야 되죠?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결합이 형성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비활성 기체는 결합을 형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MO 이론으로 설명해 줄 수가 있어. MO 이론에 하면 헬륨 다이볼은 본도도가 제로가 된다. 그래서 결합이 형성이 될 수 없다라는 식으로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간단한 MO 이론 가지고서 상당히 많은 것을 우리가
설명해 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자가 4개까지는 이렇게 만들면 돼요. 근데 전자가 더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4개가 아니고 뭐 6개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 위에를 해주면 ES 되겠죠. 2SA. 또 보면 안타이온님만 더 순차적으로 전자를 집어넣어주면 될 거예요. 근데 여기도 다 찼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죠? 위에 무슨 오비탈이 있냐면은 2p 오비탈이 있으니까 2p 오비탈의 상호작용해서 몰레큘 오비탈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좀 복잡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s 오비탈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p 오비탈은 여러 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 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뭘 할 거냐면은 2p 오비탈이 이렇게 3개가 있어요. 여기도 3개. 요거 상호작용해서 이제 에버를 만들 텐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아까 계속 얘기했던 분자 오비탈은 어토믹 오비탈의 선형결합으로 얘를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분자 오비탈을 만들 때 어떤 어토믹 오비탈을 집어넣어야 이게 되냐가 이제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사실은 분자 오비탈을 만들기 위해서 어토믹 오비탈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여러 개 중에 어떤 어토믹 오비탈을 집어넣어줘야 얘를 만들 거냐가 이제 질문이야. 예를 들어서 얘를 잘못 구하잖아요. 잘못 구했을 때는 A2가 얼마가 되냐면은 구해보면 0이 될 때가 있어. 그 말은 무슨 얘기죠? 이 오비탈은 괜히 집어넣은 거라는 얘기죠. 이게 0이 돼버리게 되면은 괜히 집어넣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분자 오비탈을 만들 때는 어떤 어tom 오비탈을 이용해서 분자 오비탈을 만들 것이냐를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은 결과적으로 뭐랑 같냐면은 A1하고 A2 개수를 구하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일반화학 시간이기 때문에 개수를 구하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교 가면 물리화학 시간에 개수를 구하는 일을 할 거거든요. 근데 그 결과에 의하면은 이 어토믹 오비 분자 오비탈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어토믹 오비탈을 집어넣어줘야 하나가 두 가지 판단 기준에 의해서 결정해지면 돼요. 첫 번째는 이 두 개의 어토믹 오비탈이 에너지가 비슷해야 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비슷한 어토믹 오비탈들끼리 상호작용을 해서 몰레큘 오비탈을 만든다는 얘기. 이거는 나중에 곧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이것이 무슨 의미예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몰레큘 오비탈을 만드는 어토믹 오비탈은 에너지가 서로 비슷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에너지가 차이가 나게 되면은 이 두 개의 어토믹 오비탈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버랩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그 기호라고 S라고 부르거든요. 오버랩은 쉽게 말하면은 두 개의 어토믹 오비탈이 얼마나 많이 겹쳐지는가를 나타내는 척도예요. 얘가 커야 돼. 두 개의 어토믹 오비탈이 얼마나 많이 겹쳐지는가 그것이 커야만 두 개의 어토믹 오비탈이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몰레큘러 오비탈을 만든다는. 근데 오버랩은 정의가 되어 있어. 오버랩 어떻게 정의되냐면은 i번째 어토믹 오비탈하고 j번째 어토믹 오비탈의 오버랩은 그냥 두 개의 함수를 곱한 다음에 적분해 준 것을 우리가 오버랩이라고 불러. 물리적인 의미는 뭐냐면은 이 두 개의 i번째 오비탈하고 j번째 오비탈이 얼마나 많이 겹쳐지는가를 나타내 주는 건데 그건 수학적으로는 요 적분값으로 정의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값이 커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값이 0이 돼 버리면은 두 개 어토믹 오비탈 서로 겹쳐지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서로 상호작용을 못 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요게 필요해. 다시 여기 왜 그런 여기도 세 개가 있고 여기도 세 개가 있거든. 그래서 여기 어떤 어토믹 오비탈하고 여기 어떤 어토믹 오비탈이 서로 상호작용하는가를 결정해 줘야 되거든요. 그때 이 두 가지 판단 기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억 에너지가 비슷해야 된다. 오버랩을 해야 된다. 근데 오버랩은 어떻게 정의되냐? 그냥 단순히 두 개 함수를 곱한 다음에 더해 준 거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판단 기준에 의해서 이 2p 오비탈이 어떠한 몰레큘 오비탈을 만드는지를 보죠. 2p 오비탈은 세 개가 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2pg가 있을 것이고 2py가 있을 것이고 2px가 오비탈이 있어요. 자, 먼저 요부터 보죠. 여기 왼쪽에 2p 오비탈이 있거든. 얘가 여기는 2p 오비탈이랑 상호작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M호를 만들 텐데 어떤 2p 오비탈이랑 상호작용을 해서 M호를 만들 거냐가 질문이야. 근데 아까 어떤 오비탈 상호작용은 두 가지 판단 기준이 있다고 했잖아. 에너지가 비슷해야 된다. 그 다음에 얘가 커야 된다. 그랬잖아. 근데 얘는 에너지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1번 조건은 그냥 다 만족해 주는 거야. 중요한 건 2번 조건이야. 2번 조건은 오버랩이라고 부르는 건데 오버랩이라고 부르는 건 어떻게 된다고요? 두 함수를 곱한 다음에 더해주는 것을 오버랩이라고 부르는데 그 값이 커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 2p 지오비탈이 있거든. 이게 원자가 이렇게 있어. 보통 두 개 원자를 연결하는 축 우리가 보통 G축으로 잡거든요. 그러니까 2p 지오비탈은 예를 들면은 이런 모양이에요. 반면에 2p 엑소비탈은 어떤 모양이냐면은 이런 모양이에요. 그러면은 이 오비탈하고 이 오비탈의 오버랩을 계산해봐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두 함수를 곱한 다음에 더해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함수 곱했을 때 여기 부분은 어떻게 되죠? pg 오비탈도 플러스고 px 오비탈도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곱하게 되면 함수값이 플러스가 나올 거예요. 근데 이 아래쪽 부분은 어떻게 될까? 아래쪽 부분은 얘는 x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가 되니까 곱해주면 마이너스 값이 나와요. 근데 적분해준다는 얘기는 그냥 더해주는 거잖아요. 여기하고 여기 더해주게 되면 이그젝트리 캔슬이 되고요. 제로가 된다는 거예요. 제로. 다시 말하면은 2pg 오비탈하고 2px 오비탈은 오버랩이 제로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상호작용 못한다는 거예요. 2py 오비탈도 마찬가지겠죠. 이게 2pg 오비탈이라고 그러면 이건 2px, 2py 오비탈이에요. 2p 오비탈도 같은 방법으로 2pg 오비탈과의 오버랩을 계산해 보면 제로가 돼요. 결론은 뭐죠? 2pg 오비탈은 2py나 2px하고는 상호작용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어떤 오비탈하고만 상호작용할 수 있는 2pg하고만 상호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여기 2pg 오비탈은 여기 2pg 오비탈이랑 상호작용을 해서 본딩을 만들고 안타이 본딩을 만들 거라는 거죠. 이 오비탈의 모양을 그려봐라 그러면 어떻게 그려주면 좋을까요? 여기 2pg, 여기 2pg. 중요한 것은 여기 부호가 같게 만들어줘야 돼. 그래야 본딩 오비탈이 만들어져요. 이 안타이 본딩 오비탈을 그려봐라 그러면 어떻게 그려주면 될까요? 여기도 2pg, 여기도 2pg인데 여기는 마이너스가 나와서 뭐를 만들죠? 노델 플레인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2pg 두 개가 상호작용해서 하나는 본딩을 만들고 하나는 안타이 본딩을 만들고. 중요한 것은 여기 부호 같게 만들어줘야 되고 부호 다르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2pg끼리 상호작용 끝나. 그 다음에 2px가 있죠. 여기 2px부터 이런 모양이거든. 얘도 마찬가지로 셋 중에 어떤 거랑 오버랩이 안 되냐면 2px는 2px끼리 오버랩을 해야 오버랩이 제로가 안 돼요. 그래서 여기 2px가 서로 상호작용. 여기 2px, 여기 2px가 서로 상호작용해서 본딩을 만들고 안타이 본딩을 만드는데 본딩은 모양을 그려봐라 그러면 어떻게 그리면 되네? 그냥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안타이 본딩을 그려봐라 그러면 어떻게 그리면 되네? 플러스 마이너스 얘가 마이너스 플러스에서 뭘 만들어주는 거야? 노델 플레인이 만들어주면 된다. 그래서 2px끼리 상호작용해서 본딩, 안타이 본딩을. 그 다음에 2py도 마찬가지죠. 2py랑 상호작용해서 또 똑같은 위치에 본딩, 안타이 본딩을 만듭니다. 그래서 바로서 이 여기 세 개의 어텀 오비탈의 상호작용해서 본딩 오비탈 3개, 안타이 본딩 오비탈 3개. 그래서 토탈이 6개를 만들게 된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설명을 안 한 게 있어요. 뭘 설명 안 했냐면은 2pg끼리 상호작용한 본딩 오비탈이 이쪽에 있거든요. 근데 2px끼리 상호작용 오비탈의 에너지는 여기야. 얘가 아래쪽에 있는 것이 아니고 위쪽에다 그려졌어요. 왜 그러냐면은 2pg끼리 상호작용하는 오버랩하고요 2px끼리 오버랩을 비교해보면 어떤 게 더 크냐면은 일반적으로 이게 더 크다는 거예요. pg 오비탈은 방향성이 있어요. x방향으로. 헤드온 컬리전을 해서 겹쳐지는 양이 얼굴끼리 마주보고 겹쳐지는 양보다 더 커 얘가. 그 말은 무엇이냐면 얘가 더 상호작용을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 상호작용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본딩 오비탈의 에너지가 더 낮아지고 안타이 본딩 오비탈은 더 높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2pg끼리 상호작용해서 만든 본딩 오비탈을 2px나 혹은 2py랑 상호작용해서 만든 본딩 오비탈보다 더 아래쪽에다 그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6개의 MO를 만들게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결론은 뭐냐면은 여기 1s가 있고 여기 1s가 있죠. 여기 2s가 있고 여기 2s가 있죠. 여기 2p가 있고 여기가 2p가 있어요. 그래서 s를 s끼리 상호작용해서 본딩 안타이 본딩. 2s는 2s끼리 본딩.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떻게 된다고요? 시그마, 파이, 시그마 이런 식으로 에너지 준위가 결정이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O2에 MO를 그려봐라 이렇게 그리면 돼요. 그래서 전자를 이제 순서대로 채워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O2는 밸런스 일렉트론 숫자를 써서 채우면 어디까지 채워지냐면은 여기까지 채워지게 된다.
그럼 먼저 봅시다. 몇 가지 이 이론으로서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O2는 본드 오더가 몇이 될까요? 여기 본딩하고 안테일 본딩은 상쇄가 되겠죠. 여기 본딩과 안테일 본딩은 상쇄가 되겠죠. 여기 본딩에 오더가 1, 2, 3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안테일 본딩부터 전자가 두 개가 들어가니까 본드 오더가 얼마가 될 거냐면은 O2의 본드 오더는 2 이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루이스 다이그램으로 보면 금방 알죠. 루이스 다이그램으로 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본드 오더 2가 그냥 나온다. 루이스 다이그램에서 얘기하는 본드 오더랑 MO에게서 얘기하는 본드 오더랑 같아요. 설명이. 자, 근데 이제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 루이스 다이그램에서는 이렇게 그리는데 루이스 다이그램에 의하면 O2의 자기적인 성질은 다이아마그네틱 할 거냐 파라마그네틱 할 거냐라고 묻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모든 전자가 쌍을 이루잖아요. VB 이론에 의하면 루이스 다이그램 상에는 모든 전자들이 쌍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O2는 어떻다고 주장을 해야 되죠? 다이아마그네틱하다고 주장을 해야 되는데 실제 실험해보면 그렇지가 않아. 실제 실험해보면 다이아마그네틱하지 않고 파라마그네틱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VB 이론 혹은 루이스 다이그램 상으로는 얘가 파라마그네틱하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지를 못해요. 근데 MO 이론은 설명해 준다. MO는 어떻게 되죠? 얘가 디제네레트 되어 있기 때문에 쌍을 이루지 못한 전자 두 개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쌍을 이루지 못한 전자가 있기 때문에 O2가 파라마그네틱하다는 것을 설명해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MO 이론에 의하면. VB 이론에서는 설명을 못하는 것을 MO 이론에서는 설명해 줄 수가 있어. 두 개 전자가 디제네트 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 들어가서 쌍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파라마그네틱하다라는 것을 설명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MO 이론의 중요한 승리 중에 하나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비교해 볼 것이 뭐냐면은 아까 H2 같은 경우에 분자의 이온화 에너지하고 원자의 이온화 에너지를 비교해 봤잖아요. O2도 마찬가지죠. O2 분자의 이온화 에너지하고 원자의 에너지 비교하면 이번엔 어떤 게 더 클까? 이게 100킬로그램이라고요. 이번에는 5가 더 커요. 그죠? 왜 그러죠? 최외곽에 있는 전자가 어떤 오비탈을 채우냐면은 안타의 분대 오비탈을 채우게 돼요. 원자의 에너지 주는 여기거든요. 그래서 아까랑 반대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O2에서는 매 마지막 전자가 어느 오비탈을 채우냐면은 안타의 분대 오비탈을 채우기 때문에 수소 분자의 경우와는 좀 다른 결과를 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상당히 많은 것들을 또 설명해 줄 수가 있어요. 자, 이제부터가 좀 중요해. 자, 이것이 O2의 MO 에너지 레벨이에요. F2도 비슷해요. F2는 똑같은데 전자 두 개가 더 추가되는 것밖에 없고 여기다 전자 두 개 더 집어넣으시면 돼요. O2하고 F2는 이런 식으로 돼. 근데 문제는 O2 왼쪽에 있는 거 N2MO 다이어그램을 그리잖아요. 좀 달라져. 어떻게 달라지느냐? 여기는 이 시그마 오비탈이 아래쪽에 있고 파이 쪽이 위쪽에 있잖아요. N2는 어떻게 되냐면은 거꾸로 돼. 파이가 먼저 나오고 시그마가 나와. 얘가 바뀌어져 얘가. N2는. 그리고 O2인 경우에는 여기 간격이랑 여기 간격이랑 비슷하거든요. 근데 N2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돼. 이렇게 되네. 여기 간격이랑 여기 간격이 같지가 않아요. 같지가 않아. 그러니까 두 가지를 설명해야 돼. O2하고 N2 MO 다이어그램을 비교해보면 차이가 두 가지가 있어. 제일 중요한 거 여기 위쪽으로 올라가. 역전이 돼. 그리고 요 간격하고 요 간격이 달라. 그걸 설명해 줘야 돼. 이런 현상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SP 믹싱이라고 불러요. 요 얘기를 해줘요. 이걸 설명해 주기 전에 앞서서 얘기했던 건 다시 한번 얘기해. LC에 의하면은 몰리큘러 오비탈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냐면은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계속 똑같은 얘기인데 어토믹 오비탈의 숫자를 늘리면 늘릴수록
점점 더 MO에 가까워진다고 그랬어. 실제 MO랑 가까워진다고 그랬어.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 두 개 완으로도 충분했었다는 거지. O2까지가 바로 그런 얘기. O2까지는 두 개의 어토믹 오비탈만 가지고서도 충분히 몰레큘러 오비탈을 설명해 줄 수가 있는데 N2가 되면은 두 개 가지고는 부족해집니다. 몇 개를 더 추가, 두 개를 더 추가시켜 줘야 된다는 거야. 여기다가. 그 얘기를 해주려고 그래요. 자, 왜 그러느냐 그럼? 왜 N2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어토믹 오비탈만 가지고 충분한데 여기는 더 추가가 되느냐?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이것 때문에 우리가 포토일렉트론 스펙트로스코피 할 때 한 가지 외우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원자 번호고 오비탈 에너지 준이라고 그러면은 2s는 이렇게 떨어진다고 했죠. 2p는 어떻게 된다고 했죠? 이렇게 됐다고 했어요.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가 나이트로전이고 여기가 옥시전이라고 했잖아요. 나이트로전과 옥시전 사이에 좀 차이가 생겨. 무슨 차이가 생기냐면은 옥시전인 경우는 2p하고 2s 오비탈 에너지 준위가 커요. 차이가 커. 간격이. 반면에 나이트로전은 간격이 좁아진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좁아진다는 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왜 이게 중요하냐? 2s하고 2p 오비탈 에너지 간격이 왜 중요하냐? 아까 우리가 옥시전의 MO를 구할 때는 어떻게 구했냐면은 여기 2s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딩을 만들고 안타이본딩을 만들고 그 다음에 2p가 이렇게 있었다. 그래서 2p끼리 해서 시그마, 파이 이렇게 구했다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은 O2에서는 2s 따로 생각을 하고 2p 따로 했다는 거예요. 따로 구했잖아요. O2인 경우에는 2s끼리 따로 해서 본딩 안타이본딩을 만들고 2p는 2p끼리 따로 해서 본딩 안타이본딩을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했을 땐 가정이 필요해. 어떤 가정이 필요하냐면은 2s하고 2p 에너지 차가 굉장히 멀리 벌어져 있다. 그래서 2s 오비탈하고 2p 오비탈은 서로 상호작용하지 않는다라는 가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두 개의 어떤 오비탈이 상호작용하냐 안 하냐는 두 가지 조건을 필요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 조건이 뭐죠? 에너지가 비슷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O2에서는 2s하고 2p가 에너지 능력이 크다란 말이에요. 커. 그러니까 1번 조건을 만족하지를 않아. 그래서 2s는 2s끼리 지들끼리 하고 2p는 2p끼리 지들끼리 해도 된다라는 거야. O2는 1번 조건을 만족하지가 않기 때문에. 근데 이게 N2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N2가 되면 2s가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달라붙어. 이제는 더 이상 얘가 멀리 떨어지지. 비슷해. 그래서 뭘 생각해줘야 되지 이제는? 2s는 2s끼리 물론 상호작용하고 2p도 2p끼리 상호작용하지만 2s하고 2p도 상호작용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오비탈에 요놈 성분들이 섞여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1번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비슷해지기 때문에. 야 그런데 여기 s 오비탈이 있거든요. 2p 오비탈이 3개가 있잖아요. 2pg가 있고 2py가 있고 2px가 있어요. 자, 이게 O2라고 해봅시다. O2라서 2s 오비탈하고 2p 오비탈이 상당히 에너지가 가까워졌어요. 여기 2p 이렇게 있죠. 가까워졌는데 가까워진다고 해서 다 상호작용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첫 번째 에너지가 비슷해야 됩니다. 자, 나이트로젠은 에너지가 없어. 1번 조건을 만족해. 근데 또 뭘 체크해 봐야 되죠? 오버랩이 되냐 안 되냐를 체크해 봐야 된다. 오버랩이. 여기 2s 오비탈이 요런 오비탈이에요. 근데 2py 오비탈, 2px 오비탈은 어떤 모양이죠? 요런 모양이에요. 얘는 2px 오비탈은. 그러면 얘는 오버랩이 어떻게 돼요? 아까랑 똑같죠? 여기 곱해주면 플러스가 되고 여기 곱해주면 마이너스가 돼서 위하고 아래가 이그젝트리 캔슬이 돼버리잖아요. 다시 말하면은 2s 오비탈은 2px나 2py하고는 오버랩이 제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상호작용을 못해. 에너지가 가까워진다고 하더라도 2s하고 2py, 2px는 서로 상호작용을 할 수가 없어. 오버랩이 제로가 되니까. 2s랑 상호작용할 수 있는 오비탈은 오직 2pg라는 거야. 이제. 얘하고 얘가 상호작용하는 거야. 2s하고 2pg 오비탈이. 자, 그래서
이거를 2장씩 가져. 두 장씩.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나눠준 프린팅인데 첫 번째 페이지에 보면은 왼쪽에 오비탈 그려주고요. 오른쪽에 오비탈 그려요. 왼쪽이 뭐냐면은 우리가 방금 전에 배웠던 O2의 에버를 내가 왼쪽에 그려줬어요. 그다음 오른쪽에는 이제 배울 N2의 오비탈을 내가 오른쪽에 그려줬어요. 그래서 뭐를 볼 거냐면은 여기 한 장이 한정이 뭐야? 자, 3 시그마 G 오비탈. 이런 오비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보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 밑에서 세 번째 오비탈. O2에는 2PG끼리 상호작용해서 이걸 만들었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2PGA 플러스 2PGB 오비탈이었어. O2의 경우에는 이 오비탈로도 충분히 썼다는 거예요. 두 개의 2PG 오비탈만 가지고서도 시그마 G 오비탈을 제대로 표현했었는데 이제는 두 개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N2가 되면은 S 오비탈하고 2PG 오비탈 에너지가 비슷하기 때문에 여기 어떤 성분이 섞여 들어가냐면은 2S 오비탈의 성분이 섞여 들어가게 돼요. 섞여 들어가. 어떤 성분이 섞여 들어가면 이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2SA 플러스 2SB 오비탈이 섞여 들어가야 돼. 두 개가 아니고 네 개가 필요하다는 거야. 이 오비탈 섞여 들어가야 돼. 왜 섞여 들어가냐? 2PG 오비탈하고 2S 오비탈의 에너지가 비슷해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기 맨 아래쪽에 보면은 플러스 오비탈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모양이 돼. 얘 오비탈도 마찬가지. 얘는 원래는 어떻게 되죠? 얘가 2SA 플러스 2SB잖아요. 여기에는 어떤 성분이 섞여 들어가냐면은 2PGA 플러스 2PGB 오비탈의 성분이 섞여 들어가게 된다. O2에서는 이 오비탈은 그냥 두 개의 S 오비탈만으로도 충분했었어. 근데 N2가 되면서 S 오비탈과 P 오비탈이 비슷해지면서 얘는 이제 더 이상 두 개의 S 오비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야. 어떤 성분이 섞여 들어가야 되냐면은 2PG 오비탈의 성분이 섞여 들어가야 한다는 거야. 여기에는 PG 오비탈의 성분이 섞여 들어가고요. 여기에는 S 오비탈의 성분이 섞여 들어가요. 왜 그러면 에너지가 비슷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이 오비탈이 섞여 들어가게 되면 어떤 모양이 되냐면 여러분들 프린트블에 보이는 요런 얘가 요 S 오비탈 성분이 섞여 들어가면서 요 모양으로 바뀌어져. 반면에 이 오비탈은 어떤 모양으로 되냐면은 요런 모양이 돼요. 요런 모양으로 바뀌어지더라 하는 얘기예요. 모양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모양이. O2에서는 이 오비탈은 그냥 두 개의 S 오비탈만으로도 충분했었어. 두 개의 2PG 오비탈만으로도 충분했었어. 근데 N2가 되면서 바뀌어져. 왜 바뀌어지냐? 2S 오비탈하고 2PG 오비탈의 에너지가 같아지면서 2PG 오비탈 여기에는 어떤 성분이 섞여 들어가냐면은 2S 오비탈의 성분이 섞여 들어가야 돼. 여기는 어떤 성분이 섞여 들어가냐? 2PG 오비탈의 성분이 섞여 들어가서 모양이 바뀌어. 그래서 얘는 얘로 바뀌어. 얘는 얘로 바뀌어. 근데 중요한 거는 얘가 얘로 바뀌면서 에너지가 높아져. 근데 얘는 얘로 바뀌면서 에너지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모양이 바뀌면서 에너지도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 왜 바뀌어지는가 봅시다. 얘하고 얘를 비교해 봤을 때 얘가 에너지적으로 더 안정된 구조거든요. 왜 그러느냐? 여기 본딩 오비탈이죠. 두 개 플러스잖아요. 여기도 본딩 오비탈이죠. 근데 오버랩을 비교해보면, 그러니까 겹쳐지는 정도를 비교해보면 어떤 게 더 많이 겹쳐지죠? 얘가 더 많이 겹쳐진다는 거예요. 이게 커졌잖아요, 이쪽이. 이게 왜 이 모양이 되는지는 내가 곧 얘기해 주도록 할게요. 어쨌든 얘가 얘로 바뀌어. 그러면 얘가 에너지가 더 떨어져야 돼. 왜 더 떨어져야 되느냐? 오버랩이 커지기 때문에. 더 많이 겹쳐지는 부분이 더 커졌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본딩 캐릭터가 커진다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에너지가 떨어지는 거예요. 반면에 얘는 어떻게 되죠? 얘도 본딩 오비탈이죠. 얘도 부호가 가지니까 본딩 오비탈이야. 근데 겹쳐지는 부분이 어떻게 되나 얘는? 겹쳐지는 부분이 줄어드나 얘는? 얘는 겹쳐지는 부분이 커지죠. 여기는 겹쳐지는 부분이 어떻게 돼? 줄어들잖아. 이게 조그매졌잖아 이게. 그거는 본딩 캐릭터가 줄어든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얘도 본딩이고 얘도 본딩인데 어떤 게 더 많이 겹쳐지는 부분이 많냐면 얘가 더 많이 겹쳐진다는 거야. 얘는 근데 2s 오비탈이 섞여 들어가면서 겹쳐지는 부분이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가 높아진다라는 얘기예요. 반면에 요 프린트물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여기 맨 위쪽에 있는 오비탈 한번 보세요. 맨 위쪽에 있는 거. 파란색으로 된 맨 위쪽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 플러스 마이너스. 자, 요 오비탈하고 요 오비탈이 요 오비탈에는 요 오비탈의 성분이 섞여 들어가고 요 오비탈에는 요 오비탈의 성분이 섞여 들어가고 그래서 모양이 어떤 모양으로 바뀌냐? 얘는 이런 모양으로 바뀌어요. 요 오비탈에는 요 오비탈의 성분이 섞여 들어가서 이 모양으로 바뀌어. 반면에 요 오비탈에는 요 오비탈의 성분이 섞여 들어가면서 어떤 모양으로 바뀌냐면은 이런 모양으로 바뀌어. 그러면서 얘는 에너지가 떨어지고 얘는 에너지가 높아져요. 자, 얘는 왜 에너지가 떨어질까 한번 봅시다. 얘 무슨 오비탈이죠? 얘는 부호가 반대니까 안타이 번딩 오비탈이죠. 얘도 안타이 번딩 오비탈이야. 오브랩을 비교하면 어떤 게 더 크죠? 얘가 더 크다는 거지. 얘는 조금 좁아졌잖아요. 작아졌잖아. 여기 겹쳐지는 부분하고 여기 겹쳐지는 부분을 비교해 보면은 얘가 겹쳐지는 부분이 더 커. 근데 얘는 안타이 번딩 오비탈이야. 부호가 다른 놈이 겹쳐지면 겹쳐질수록 얘는 결합이 약해진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겹쳐지는 부분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안정화된다는 얘기지. 거꾸로 얘기해 주는 얘기지. 부호가 다른 것이 겹쳐지는 부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안타이 본딩 캐릭터가 커져서 결합이 약해져야 된다는 거야. 근데 얘는 요 P 오비탈이 섞여 들어가면서 모양이 이쪽으로 바뀌었거든요. 겹쳐지는 부분이 어떻게 되죠? 줄어들어요. 줄어들어. 그러니까 안타이 본딩 캐릭터가 약화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에너지가 안정화된다는 거지. 반면에 얘는 어떻게 되죠? 얘도 안타이 본딩 오비탈이죠. 얘도 안타이 본딩 오비탈이에요. 근데 얘하고 얘를 비교하면 어떻게 되죠? 겹쳐지는 부분이 커져. 얘는 여기서 여기로 겹쳐지는 부분이 커진다는 얘기는 안타이 본딩 캐릭터가 커진다라는 얘기야. 더 불안해진다는 얘기. 그래서 얘가 위쪽으로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마지막 질문은 얘는 얘가 섞이는데 왜 이 모양이 되고 얘는 얘가 섞이는데 왜 이 모양이 되느냐? 그게 마지막 질문. 여기 프린트물의 오른쪽에 보면은 녹색으로 표현된 부분이 있어요. 녹색으로. 요게 PG 오비탈이고 요게 S 오비탈이거든요. 이거 두 개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하면 왼쪽 로브는 여기도 플러스고 여기도 플러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이건 커져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도 플러스고 여기도 플러스니까. 근데 여기 오른쪽 어떻게 되죠? 여기 마이너스인데 플러스가 되니까 이게 상쇄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쪼만해져야 되는 이런 식으로. 이해가네? 왼쪽은 같은 부호기 때문에 커지게 되고 오른쪽은 다른 부호기 때문에 상쇄가 되는 거야. 근데 빼주면 어떻게 될까? 더해줬을 때는 이렇게 되는데 빼준다는 얘기는 여기가 마이너스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빼준다는 얘기는. 그럼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끼리 커지니까 이쪽이 커지는 거예요. 이쪽이 줄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오비탈이냐면은 여러분들 그 VB 이론에서 SP 혼성 오비탈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다는 거지. S 오비탈하고 PG 오비탈이 섞여가지고서 쉽게 말하면 SP 혼성 오비탈을 만드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모양이 달라지면서 오비탈 에너지 준위가 바뀌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프린트물에 왼쪽은 N2의 오비탈 모양을 그려준 것이고 오른쪽은 O2의 에모 다이어그램을 그려준 거예요. 오른쪽이 미안하다. 오른쪽이 N2고 왼쪽이 오비탈. 그래서 오비탈 에너지 준위가 바뀐다라는 거야. 내 얘기. 그래서 결론을 얘기하자면 이렇게 돼요. O2인 경우에는 S하고 P 사이에 아무런 상호작용을 안 해. 그래서 2S끼리 상호작용해서 본디 안타이 본딩을 만들고요. 2P끼리 상호작용해서 시그마가 나오고 파이가 나오고 시그마 이게 O2야.
근데 N2가 되면서 어떻게 된다고요? 요게 에너지 준위가 높아진다고 그랬잖아요. 높아지는데 파이보다 더 높아지게 된다. 그래서 에너지 준위가 어떻게 되냐면 파이가 있고 시그마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가 파이보다 더 위쪽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도 가만히 있지 않는데 여기도 두 개 오비탈 에너지 준위가 어떻게 되죠? 내려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내려가느냐? 원래는 여기 간격이랑 이 간격이랑 똑같았어. 근데 이게 두 개가 다 내려가니까 어떻게 되죠? 이 과장대 그림은 이렇게 된다. 이것이 바로 N2의 MO 다이어그램. 왜 O2하고 N2가 이렇게 달라진다?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2s 오비탈 에너지 준위하고 2p 오비탈 에너지 준위가 가차워지면서 서로 간에 믹싱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얘기. 자,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질문을 또 해볼게요. 자, 우리가 헬륨 다이머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 M으로 어떻게 설명한다고요? 1s끼리 해주게 되면은 본드 오더가 제로기 때문에 본드 오비탈의 두 개 전자, 안티본드 오비탈의 두 개 전자라서 제로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헬륨 2일 때는. 그럼 베릴륨 2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베릴륨 2일 때는 1s 있고 2s까지 해줘야 되죠. 그죠? 베릴륨 2는 전자 어디까지 들어가죠? 여기까지 들어가요. 본드 오더가 얼마나 얘는? 0이죠. 그럼 베릴륨 다이머는 존재해야 되나요? 안 존재해야 되나요? 존재하면 안 되죠. 그죠? 근데 존재하거든 얘는. 베릴륨 다이머는 굉장히 약한 결합이긴 하지만 실제로 존재해. 그럼 헬륨 다이머도 본드 오더가 제로고 벨륨 다이머도 본드 오더가 제로인데 헬륨 다이머는 안 존재하는데 얘는 왜 존재하냐? 이것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베릴륨에서 여기 전자 이렇게 차는 것이 여기가 차는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전자가 차는 거야. 그럼 본드 오더가 제로인 것은 맞아. 본드 오더가 제로지만 어떻대죠? 위쪽으로 불안해지는 정도보다 아래쪽으로 안정화되는 정도가 더 커. 본드 오더가 제로지만 이게 더 에너지가 더 내려가 있잖아요. 여기는 살짝 올라가는데 이게 많이 내려가 있다는 얘기지. 본드 오더가 제로긴 하지만 얘는 존재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본드 오비탈이 더 많이 안정화되기 때문에 안타본드 오비탈 때문에. 그래서 베릴륨 2는 존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sp 믹싱 때문에. 자, 그다음 베릴륨 2는 그렇고요. 보론 2. 보론 2는 파라마그네틱 할까요? 다이아마그네틱 할까요? 이게 베릴륨 2니까 전자가 두 개가 더 들어가야 되잖아요. 전자가 어떻게 들어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파라마그네틱 해야 되겠죠. 실제로 파라마그네틱해. 자, 근데 이게 파라마그네틱한 이유는 sp 믹싱 때문에 파라마그네틱한 거예요. sp 믹싱이 일어나기 때문에 파이 오비탈이 먼저 나오는 거잖아요. sp 믹싱이 안 일어났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지. 다이아마그네틱. sp 믹싱이 안 일어났다면 시그마가 이렇게 됐을 거야. 전자 어디까지 지워지는 거죠? 이렇게 됐을 거라는 거지. sp 믹싱이 안 일어났다라고 하게 되면은 시그마의 전자 두 개가 그냥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전자가 쌍을 이뤄가지고서 다이아마그네틱 해야 된다는 거야. sp 믹싱이 안 일어난다면. 근데 sp 믹싱이 일어난단 말이야. 그래서 파이 오비탈이 뭐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두 개의 전자가 쌍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라마그네틱하다는 거죠. 그래서 sp 믹싱 가지고서 설명해 줄 수 있는 내용이 꽤 많다는 거죠. 그래서 N2하고 O2는 차이가 난다. 그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도록 하세요.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동액 이온자 분자를 다뤘어요. 동액 이온자 분자. 뭐 H2네, O2네, N2. 똑같은 원자들로 구성된 이온자 분자의 MO를 다뤘잖아요. 이제는 이핵 이온자 분자를 다루려고 해요. NO. 얘는 어떻게 MO를 구할 것이냐. 자, 동액 이온자 분자인 경우에는 여기 2s라 그러면 똑같은 에너지 준위에 2s가 있죠. 그죠? 여기가 2p가 있으면은 똑같은 에너지 준위에 2p가 있어요. 근데 NO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NO가 되면은 여기가 나이트로전이라고 그러면 옥시전은 나이트로전보다 일렉트로 네가티브하기 때문에 이 에너지 준위가 어떻게 되죠? 살짝 아래로 내려가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에너지 준위가 똑같지가 않아요. 그죠? 약간 살짝 내려간다는 거죠. 자, 이핵 이온자 분자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를 기억해 주면 돼. 동핵 이온자 분자에 비해서. 첫 번째, 동핵 이온자 분자에서는 게라데라든지 웅게라데로 나눠진다고 그랬잖아요. 동핵 이온자 분자에서. 근데 이핵 이온자 분자에서는 이제 이런
구분을 할 수가 없어. 좌우 대칭이 아니죠 일단. n하고 o는 좌우 원점 대칭이 아니야 아예. 그렇기 때문에 계라대 온계라대 자체를 논할 수가 없어요, 그죠? 자, 근데 두 번째가 중요한데, 자 동해 기원자 분자에서는요, 동해 기원자 분자 이게 원자 오비탈이 에너지 준위가 같아요. 그래서 이게 본드 오비탈을 만들고 안타이 본드 오비탈을 만들고 이게 풋사이 1이라고 그러고 풋사이 A라고 그러고 이게 풋사이 B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여기 어떻게 돼? 본드 오비탈은 A 풋사이 A B 풋사이 B인데 동해 기원자 분자였다 그러면 요 놈의 크기하고 요 놈의 크기가 같아야 되나요? 동해기니까 어떤 게 더 커야 될 거 없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려주면 어떻게 되죠? 플러스 요 동그라미 크기가 같아야 되나요? 동액이라 그러면 이게 같은 원자라고 하면 이게 어느 한쪽이 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안타본드부터 어떻게 될까요? 부호는 다를지 모르지만 이 동그라미 크기는 같아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오비탈은 이 오비탈하고 이 오비탈을 정확히 50%씩 갖고 있는 오비탈이에요. 안타이본드 오비탈도 마찬가지. 안타이본드 오비탈도 이 오비탈과 이 오비탈을 정확히 50%씩 갖고 있는 오비탈. 동해 기원자 분자인 경우에. 근데 이해 기원자 분자는 그게 아니야. 이해 기원자 분자는 하나는 여기 있어. 하나는 조금 아래쪽에 있어. 그래서 두 개가 서로 상호작용하게 되면은 본딩 안타이본딩을 만들어요. 그런데 아까와는 다르게 이제 이 본딩 오비탈은 얘하고 얘를 50%씩 갖고 있지를 못해. 얘는 어떤 오비탈을 더 많이 담냐면은 에너지로 가까운 쪽에 있는 B 오비탈을 더 많이 담는다. 마찬가지로 이 안타이본딩 오비탈은 이제 두 개 오비탈이 정확히 50%씩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얘는 뭐를 더 많이 담냐면은 A 오비탈을 더 많이 담는다는 거야. 그래서 그림을 그리려고 하면 어떻게 그려야 되죠? 얘는 이렇게 그려야 돼. 오른쪽을 더 크게 그려줘야 돼.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그려줘야 된다. 이 오비탈은 이쪽 오비탈을 크게 그려줘야 되고요. 이 안타이본딩 오비탈은 A 오비탈을 더 크게 그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비탈 자체가 어떻게 돼서 원점 대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 게라데 온게라데를 논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요걸 해보면 얘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결과적으로 비슷해요. 이 두 가지 점만 조심한다 그러면은 그냥 이런 식으로 똑같은 에너지 준위를 그려주면 돼. 큰 문제가 없어. 자, 그래서 NO 같은 경우에 전자가 어디까지 채워지냐면요. 여기까지 채워져요. NO는 전자의 개수가 홀수죠, 그죠? 홀수 자체가 어디 올라가냐면 여기까지 올라가요, 여기까지. 여기서 한 가지 얘기해 줄게 있어. 자, NO를 루이스 다이그램을 그리면 어떻게 그리냐면은 이렇게 그려줘야 되나요? 이렇게 그려줘야 되나요? 쌈을 흐리지 못한 전자 하나가 생겨야 되거든요. 전자 대신 전자가. 그렇지. 얘가 맞나요? 얘가? 쌈을 흐리지 못한 전자가 나이트로전에 있나요? 옥시전에 있나요? 나이트로젠. 왜? 맞아. 답은 맞았어. 기여도가 좀 더 크니까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형식 전화를 계산해 보면은요 둘 다 0 나올 거야 아마 얘가. 어떻게든 설명은 해도 상관없어.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얘가 아니고 얘라는 거야. 다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쌍으로이지 못한 전자가 어디에 있냐면은 나이트로전에 있다는 나이트로전. 근데 MOU로는 그거 쉽게 설명이 돼. 요 전자가 어디에 있는 전자죠? 요 전자를 얘기하는 거잖아. 요 전자. 근데 요 전자 오비탈은 여기 있는 오비탈하고 여기 있는 오비탈이 상호작용해서 만든 안타이본드 오비탈이잖아요. 근데 이 오비탈을 뭐를 더 담는다고 그랬죠? 얘 쪽을 더 많이 담는다. 그래서 나이트로전 쪽에 홀전자가 있다는 것을 MOE로는 쉽게 설명해 줄 수가 있다. 자, 근데 한 가지 이건 이제 루이스 다이그램 설명할 수 있는 것이고, 근데 설명할 수 더 좋은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자, NOE 루이스 다이그램을 그리면은 얘는 결합 차수가 몇 차는 2차죠, 2차. 근데 얘는 결합 차수가 얼마가 될까요? 1.5죠. 2.5 아니고 2.5차죠. 아, 네. 2.5차죠. 실제 측정해 보면 이중 결합보다 좀 크다는 거예요. 결합 에너지 측정해 보면은 이중 결합보다는 조금 더 큰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 MO 이론으로 잘 설명해 줄 수가 있다. 결합 에너지도 잘 설명해 줄 수가 있고 쌍으로 이루지 못하는 전자가 나이트로전에 있는 것도 쉽게 설명해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요것이 이핵 이온자 분자의 첫 번째 케이스예요. 두 번째 케이스는 내일 하도록 하는데 뭘 할 거냐면은 내일은 하이드로전 플로라이드의 MO를 그려보려고 해요. 자, 얘도 이핵 이온자 분자고 얘도 이핵 이온자 분자.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핵 이온자 분자라고 하지만 그냥 얘가 살짝 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2S는 주로 2S랑 상호작용해. 주로 2P는 주로 2P랑 상호작용해. 이핵 이온자 분자이긴 하지만 근데 HF는 좀 달라. HF는 1S 오비탈이 여기 있거든요. 그다음에 플로린은 2S 오비탈이 어디냐면은 아래. 그래서 여기 있단 말이에요. 여기 2P 오비탈이 여기 있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죠? 수소의 1S 오비탈은 이제 더 이상 S 오비탈이랑 상호작용하지를 못해. 어떤 오비탈이랑 상호작용하냐면 2P 오비탈, 전혀 다른 오비탈이랑 상호작용한다는 거지. 여기서는 그냥 대충 2S는 2S끼리 대략 2P는 2P끼리 상호작용하지만 여기서는 1S가 뭐랑 상호작용하는 2P랑 상호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HFMO 다이그램에서 배우도록 할게요. 혹시 오늘 한 것 중에 질문하고 싶은 거 있어요? 없습니까? 그럼 일찍 끝낼게요. 아.